안녕하세요.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. 저 여자 이동신입니다. 저는 보험회사에서 25년간 근무하고 나서 자동차 사고 위험과 보상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. 책 내용을 위주로 보험신문에 칼럼도 기고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. 유튜브를 막 시작했는데 지난 1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논란도 많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. 민식이법이 뭐냐면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거든요.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안이 있습니다.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뭐 신호등을 설치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거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에 하는 게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 뒷부분이죠.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안입니다. 우리 국민 생활하고 되게密接하게 관련돼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법안 같습니다. 그래서 법안 내용이 뭐냐면은 특가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이제 사망케 했을 때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부상케 했을 때는 최소 징역 1년에서 15년 아니면은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 법안이 발의된 계기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 군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이렇게 사망사고를 난 겁니다. 제가 이제 블랙박스를 봤는데 당시에 이제 가해 차량 시속 23.6km였고 불법 주차된 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운전자가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치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고, 뭐 일부에서는 불가항력 사고인데 뭐 구속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운전자 구속이 됐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맞는데 사고 지역이 스쿨존이고 뭐 신호등은 없지만은 횡단보도 상이다 보니까 더 주의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그 민씨 아버님이 청와대에다 이제 국민청원을 내셨고 지역구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스쿨존 사고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.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서 뭐 스쿨존 사고를 뭐 없애겠다, 뭐 재발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건데 사실은 이 법안이 좀 무시무시한 법안입니다. 여러분 그 윤창호법 아시죠? 특가법 제5조 11항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음주운전 사고일 경우에 사망사고를 이야기하면은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하겠다. 부상일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뭐 15년까지 하거나 벌금은 이제 1,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. 결과적으로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이나 차이가 없거든요. 차이가 난다 그러면 끝에 부분 그 벌금은 이제 그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니까 벌금만 약간 차이 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. 그런데 윤창호법 개정할 당시에 어떤 취지인가 하면은 음주운전은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 살인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 형을 상당히 무겁게 부과한 거거든요. 뭐 징역 3년에서 무기징이면 뭐 대단히 무겁죠. 뭐 살인에 준하는 건데 그랬는데 민식이법을 거기와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쿨존 사고도 뭐 고의 살인 내지는 고의 상해에 준해서 처벌한다고 하니까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경우에 처벌하는지 한번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.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사망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된다. 제12조 제3항이라는 게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말하거든요. 그래서 1항은 지방자치제, 장, 뭐 시장 등이 스쿨존 시속을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뭐 규정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위 이제 처벌 규정을 보면은 12대 중대 과실에만 해당되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모든 과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모든 차량에 과실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어린이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에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방어 운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한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겁니다. 제가 자동차 보상 업무를 25년 동안 하면서 어린이하고 차가 부딪혔는데 차 과실이 무과실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일반 도로든 간에 어린이하고 차가 부딪혔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그 법안에 뭐 과잉처벌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국회 입법 발의 과정하고 그다음에 국회 통과 과정에 그 국민 여론하고 뭐 감성적인 부분에 이제 호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고 이후에 민식 부모님이 언론에 이제 나오셔가 여러 차례 우는 모습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구 강훈식 의원님도 이제 눈물로 호소하는 걸 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
부분에 너무 호소가 됐고, 대통령께서도 뭐 국민 담화 할 때 심정적으로 이렇게 뭐 크게 동조하시고 민식이법 빠른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, 또 그날 또 해버리면은 국민청원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분위기 소외해서 법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취지는 좋았는데 좀 산으로 간 경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,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분이 이제 뭐 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경우에 뭐 학교 스쿨존에서 이제 사고가 나면은 교사 신분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다음에 뭐 공무원이나 뭐 웬만한 기업체도 스쿨존 사고로 형사 소추가 되면은 면직이라든가 뭐 중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또 그 외에도 업무상으로 이렇게 다니는 택배 기사분이나 택시 기사분들 뭐 또 스쿨존에 뭐 사망사고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벌금이 최소 500만 원이니까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한 법안입니다.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은 이게 이제 뭐 종려는 특례법보다 10배 정도는 무거운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또 공감이 갑니다. 갑자기 이제 처벌이 10배나 무거워진 거예요.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, 일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랐는 게, 도로에서 차가 막 달리는데 애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확 뛰어들라고 막 신행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, 나중에 알고 제자리 걸음으로 이렇게 뛰더라고요. 애 입장에서는 운전자분 놀라게 하려고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. 근데 이제 이게 봄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면은 충분히 장난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어린이를 뭐 사회적으로 보호한다는 거는 뭐 저도 100% 동감을 하는데, 이제 보호할 대상이 어린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고 뭐 노인도 보호되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실제로 보행중 사고로 제일 많이 사망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. 그 지난 2017년도에 그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자 56%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.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률 개정안은 다른 법률이랑 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국민 감성에 이렇게 너무 호소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향후에 뭐 재개정 여론도 있을 것 같고, 뭐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고 해서 또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오늘은 뭐 이걸로 이렇게 마치고, 제가 뭐 자동차 보험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일상생활 대상 체인보험, 뭐 여행자 보험, 반려견 보험, 보험이란 보험은 다 이렇게 책에다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